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진하고 달라서 깜짝 놀라셨죠? 저 요거 사진이 어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써먹을 거냐고. 근데 아주 오래 할 것 같고요. 저 사진은 제가 오늘 지금 원래는 7시에 검단에 수업이 있는데 대진고 어머니들하고 학생들 오늘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한 밥상이 하나 있어요. 이거 잠깐 보세요. 배고프시죠? 저녁 시간이라서. 저희가 대진고를 여기 대진고 한 20년 동안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대진고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크게 바뀌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대진고가 전국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4개죠. 맞아요. 노원구에 남고, 여고가 있고 그리고 분당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4개 학교를 다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분당에도 명인이 있고 그리고 중계동에도 명인이 있기 때문에 4학교를 골고루 다 수업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학기마다 한 번씩은 가서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진고, 일산 대진고가 변수가 그래도 가장 적은 학교예요. 그 4개 학교 중에서는. 그리고 난이도로 본다면 대진고가 그렇게 지금 일산 서구잖아요. 서구에서는 내신이 제일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내신 일자를 보시면 보통 4월 20일부터 내신 중간고사가 들어갔는데 그 3월 28일에 그 전에 시험이 한 번 더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시험은 모의고사고 모의고사 범위가 무조건 대진고는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학 동안에 그쵸?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기간이 12월 초부터 2월 말까지예요. 그때 1년치 수능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 공부할 게 거의 대부분 80%가 그 3개월 내에 정리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 학생들이 내신 기간 4주, 내신 기간 5주 동안 해서 1등급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가능한 학교들은 내신이 조금 쉬운 학교예요. 그게 여기 일산 서구에서는 주역고도 4, 5주 동안 학생들을 그쵸 학원에서 계속 집중해서 학습을 하면은 90점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진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진성 선생님이라고 대진고만 한 15년 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대진고에 대한 모든 자료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특성,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서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는 문제, 그거를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선생님이 특화된 게 25문제가 보통 출제가 된다고 했으면 대진고 학생들은 거의 15문제 정도는요, 거의 정답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등급을 나누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보통 10문제 정도 되는데 요 10문제 갖고 등급 나누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거를 얼마나 학원에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적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학원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래서 요 10문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실력이 50%는 뒷받침해 줘야 돼요. 왜냐? 어차피 외부 지문이 활용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가 대진고고 그리고 대진고를 어머니들께서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내신과 수능을 같이 동시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전략으로 이 학교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진고에서도 이미 그런 어머니들의 전략은 다 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급을 나눌 수 있는 이 외부 지문이 관건이, 내신에서는 관건이 되는 거고요. 이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운전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창작할 때도 있어요. 시나 소설을 스스로. 근데 대진고는 다행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만드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재시험이에요. 그래서 운전고만큼 재시험을 많이 보는 학교도 없어요. 근데 대진고는 그런 위험 부담은 이 학교 선생님들이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의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이 이 학원가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진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원래 저는요 내신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가진 않고 보통 12월, 1월, 2월까지 학생들의 실력을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내신을 강화시켜서
운전고 정도의 수준만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내신이. 그럼 내신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게 이 자료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급하게 하나 넣었는데 이건 제가 들어가는 내신이에요. 제가 들어가는 내신이고, 예. 요 맛있게 생긴 요 차림표처럼 된 요 보시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원래 내신은 보통 국어는 한 번 왔어요, 학생들이. 근데 한 번 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희가 100을 수업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확히 일주일 후에 학원에 오면은 보통 50% 정도는 집에다 놓고 오거나 그냥 이거는 낭비되는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갖고 와요. 그리고 여기다 또 100을 채워요. 100을 채우면 학생들이 150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다음은 70만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이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일주일에 2번 하는 수업을 잡았고 2번 하는 동시에 저희가 요즘에 학생들하고 5분 영상통화하는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들 학생들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이 매일매일 국어 공부 할까 안 할까요? 매일매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100분을 투자했으면 100분의 효과만큼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100분 투자하고 60분, 어떤 학생들은 30분도 못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답답하고 어머니들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잘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특별반에서는 5분씩 학생들이 매일매일 공부한 거를 저희한테 찍어서 보내면 그거 가지고 영상으로 5분씩 학생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주 5일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을 짠 거고요. 그 중에 2번은 학원 와서 수업을 받는 거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하고 수학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어머니들 지금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학원을 가거나 또는 학기 중에도 그렇게 매일매일 학원을 보내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공부를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학생들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중에는 학교 수업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학원에 집중하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주체적인 학습, 자율학습하고 또는 주말에만 학원을 몰고 그리고 똑같아요. 요 주중에는 학교 수업만 따라가고 그리고 요 주말에만 학원을 가던가 아니면 주중에 모든 학원을 처리하고 주말에는 자기 주체적인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최선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려면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가 시간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한 게 보시면 국어가 5시 3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반씩 2번 수업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영상으로 수업하는 5분짜리 수업, 피드백, 그리고 김우현 선생님이 오늘 저희 지금 앞에 와 있거든요. 이 김우현 선생님은요. 제가 7년 전에 운전고 반 할 때 가르쳤던 학생이고 그리고 가장 독보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그 해 갔고 그리고 서울대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탐낸 게 뭐냐면 수학 강사면 진짜 잘하겠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입을 했어요. 그때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강사로 만났는데 수학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제가 이 학생이 수학 선생을 하면 진짜 잘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옆에 있는 학생을 가르쳐 주는 걸 봤어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주입을 한 거죠. 그 결과 지금 이 김우현 선생님이 여기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진고 팀이고요. 저희가 국어는 제가 이렇게 2번 들어가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요 박진성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 선생님만큼 대진고를 정확하게 문제 찝어서 학생들을 완벽하게 그리고 작년에 지금 저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년 동안 계속 치렀을 거 아니에요. 1, 2학년, 3학년까지. 결과가 가장 좋았던 게 이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희 학원에 진짜 최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박진 선생님하고 둘이 들어가는 수업이고요. 국어는. 그리고 수학은 김우현 선생님이 대진고 학생들만을 위해서 여기 7시 15분부터 그리고 뒤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이 학생이 될 때까지. 그래서 대진고 프로젝트를 어제 이렇게 조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중에 학원을 끝내고 주말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던가, 아니면 자 주중에는 학교만 다니다가 주말에만 학원을 오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들 다 이거 아실 건데 그게 조건이 안 돼서 선택을 못 하셨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도 저희 금요일에 대진고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표를 잘 맞추시면 어머니들께서 요 원하셨던 이 시스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온 이유가 저희 대진고 프로젝트를 광고하면서 저희 김우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김우현 선생님이, 그리고 제가 가장 믿는 학생이자, 그리고 지금은 가장,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한 7년 전에 너 정도면 현우진 선생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국어하고 영어의 완벽한,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의 완벽한 조합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우현 선생님이 어떤 각오로, 그리고 저하고 어떻게 반을 이끌어 갈 건지 어머니들께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조금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이 대진고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는요, 박진 선생님만큼 이 일산 지역에서 정확히 그리고 적중하는 선생님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박진 선생님이 대진고 수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저는 이제 김우현 선생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우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정현 선생님이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일단 뭐 운전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물리교육과 현역 정시로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는 동안에 일단 뭐 저도 당연히 그냥 놀다가 갑자기 강사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 한 7년에서 8년 정도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수학 문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교재 편집하는 사람 아니고 저만의 문제를 만들어서 대치동에서 실제로 쓰이는 교재들에 들어가는 문제들을 만들던 사람이다. 그리고 한우진 선생님 모의고사, 뭐 시대인재 뭐 아시죠 다들? 대치동에 있는 제일 큰 학원입니다. 시대인재에 들어가는 뭐 모의고사 문제집들 뭐 이런 것들 만들던 사람이고, 그와 겸해서 이제 고3 때 모의고사 특강 같은 것도 조금씩 진행을 하던 사람입니다. 대치랑 서쪽 쪽에서.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김정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산 쪽에서 같이 대신고 학생들과 운전고 학생들 전담반을 2개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먼저 제 거 요거 자료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열어보시면 수학 부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연락을 급하게 받아서 자료를 좀 이쁘게 가다듬어서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럼 가볍게 보시면 제가 기출문제들을 지금 한 3개년 넘게 조금 살펴봤는데, 작년 시험지가 제일 난이도가 높았어요. 김정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중간고사 난이도가, 내신 시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높아지는 거냐를 좀 보여드리려고 직접 진짜 문제 예시를 담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4번, 20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똑같은 문제 보이시죠? 자이스토리에서 그냥 복사해서 갖다 넣은 거예요, 지금 급하게. 네, 근데 보시면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30번이랑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21번이에요. 이 두 문제가 각각 객관식이랑 주관식에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숫자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50분 동안 20문제 풀어야 하는 시험지에 모의고사 30번, 21번에 들어가는 킬러 문제가 나왔다는 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다. 공부량을 정말 많이 늘리셔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도 보시면 난이도 중 문제랑 난이도 중상 이 정도 문제들인데, 이런 거에서도 지금 기출 문제들의 흔적을 좀 많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출 문제가 그럼 기출 문제들을 똑같이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맞출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기출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좀 수능스럽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내신이랑 수능 공부법이 조금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수능스럽게 공부를 하셔야 내신에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먼저 수능스럽다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평가원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수학의 평가 요소를 내용 영역이랑 행동 영역으로 간단하게 2가지로 일단 먼저 구분을 하고요. 이 행동 영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계산이랑 이해, 그리고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적거든요. 이건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표 끝에
아 우리가 시험지를 몇 문제를 각각 이 요소를 노리고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뭐 내용 영역이라는 거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학생들 이제 수학 봤을 때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요.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들면 너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아? 삼각비 알아? 그냥 이 정도를 물어보는 선에서 그치는 거예요. 중학교 수학 문제들은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능 수학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문제들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어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행동 영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조건을 보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느냐를 정해놓은 요소인데 뭐 보시면 계산은 뭔지 아실 거예요. 계산은 뭐 당연한 계산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같은 경우도 문제집을 보면 실생활 응용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수와 로그가 뭐 어떤 식으로 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값을 대입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해와 추론이거든요. 이해와 추론. 근데 되게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오늘 학생들도 많이 들으러 왔으니까 학생들 들으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대진고 출제 경향 여기 2라고 적혀있는 거 앞에 보시면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가볍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1자식 X-A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 이거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X-A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뭘 먼저 하냐면요. 그렇구나. 아, 그럼 뭐 조립제법을 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194 이렇게 넣은 다음에 조립제법을 쓰겠죠. A를 넣겠구나.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쭉쭉쭉쭉 하실 텐데 그럼 딱 봐도 아시겠지만 A가 요 아래에 있는 식들이 굉장히 더럽게 나올 거거든요. 굉장히 더럽게 나오고 여기서 뭐지? 하고서 그냥 몰라. 포기를 해요. 여기서 30번이니까 필요하니까. 근데 이거를 X-A를 인수로 갖는다. 그 자체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X-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은 이 다항식에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식이랑 조건을 봤을 때 있는 그대로 인수로 갖는구나 까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럼 FA의 값이 0으로 떨어지겠구나 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 생긴 거 한번 보시면 fx가 x 4제곱 빼기 194의 x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있는데 이 식에서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짝수 차수인 항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냐면 내가 이 식에 f-x를 넣어도 x 4제곱 빼기 194x제곱 더하기 b로 같겠구나 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fa가 0이라는 조건과 내가 이 식을 바라보았을 때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를 연결 지었을 때 이렇게 f-a가 나오는 거예요. f-a의 값이 0이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내가 fx가 x 더하기 a랑 x-a를 동시에 인수로 갖는 함수구나. 그럼 이 뒤에 있는 어떤 식 하나가 남을 건데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하나의 덩어리여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해예요. 조립제법을 기계적으로 하는 거 말고 x-a를 인수로 갖는다 해서 fa가 0이구나 까지 이 부분이 이해고요. 이 식이 이해. 그런 다음에 이제 fa가 0인 부분에서 f-a는 0인 것까지 이어가시는 게 추론이에요. 추론.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식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의미 그리고 이 식의 생김새를 보시고 이해하고 추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항식 fx를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다 라고 4차식이다 라고 주는 게 아니라 굳이 하나하나 개수까지 직접 설정을 한 걸 써줬다는 거에서 좀 의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 문제를 단순히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교훈이 있는지 짝수 차수만 있는 다항식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에도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다음에 이 문제를 풀고 끝이 아니라 다음에 짝수 차항만 있는 함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값이 같구나 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그 또 문제에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수능스럽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7시 15분 정도에 학생들이 올 거예요. 7시 15분 정도에 학생들이 오면 일단 30분 동안 테스트를 볼 겁니다. 테스트를 보고요. 테스트 진행하고 이 다음에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할 건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할 건데 이 수업 시간 안에 제가 뭘 할 거냐면요. 대표적인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이 문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들을 최대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이것들을 그대로 연습시킬 수 있는 그대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을 쭉 진행을 하고 그 뒤에 남는 시간에 이제 제가 클리닉을 직접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클리닉에서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조교들 마음대로 쓰고 그냥 뭐 알아서 너네가 그냥 뭐 조교들 아무렇게나 넣어놓고 뭐 답지 읽어주는 약간 그런 수업 아니고요. 학생들 풀이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아 너가 이런 조건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어야지 혹은 이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었을 거야. 대신 아니면 이 문제에서는 이런 교훈을 꼭 알아가야 돼.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제가 일단 토요일, 일요일에 시범 강의가 한번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에 일단 그래서 3월 커리큘럼은 뭐 마플 시너지 기본 유형서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들 풀 건데 뭐 자기 스토리 보면 1,500문제거든요. 1,500문제 다 풀 시간 없잖아요. 제가 핵심적으로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알아가야 하는 아이디어들을 공부할 수 있는 문제들만 선별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어과 박진성이고요. 자, 설명해 모시고 이제 대진고 입학 앞두고 자, 내신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국어 내신에 대해서 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대진고 국어 내신은요. 일단 교과서 위주이긴 해요. 자, 교과서에 가장 충실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 교과서 가운데 보통 자, 국어 교과서 안의 내용은 다 수능 국어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 모두 다 들어 있거든요. 자, 문학은 현대문학, 고전문학 다 들어와 있고요. 독서도 있어요. 자, 그리고 물론 문법도 있어요. 이 문법은 현대문법과 중세문법이 둘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위주로 하긴 할 텐데 자, 그런데 이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제재를 다 시험 범위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다 그렇거든요. 자, 보통 학교들에서 교과서 제재 가운데 50%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나머지는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는 영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내신에서는요. 이게 안 나와요. 화법하고요. 작문 안 나오고요. 매체도 안 나와요. 자, 이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는데 자, 대진고에서는요. 학기별로 자, 1학기 중간고사는요. 자, 당연히 문학이 들어오고요. 자, 문법이 들어와요. 자, 이 문법 가운데선 첫 번째, 대부분의 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음운 파트를 시험 보거든요. 자, 보통 음운의 변동을 가지고 시험 볼 거고요. 자, 2학기 기말에는요. 자, 문학은 물론 들어오고요. 자, 이게 현대문학 위주로 들어와요. 자, 들어오는데, 자, 또 문법도 들어오거든요. 자, 문법이 들어오는데, 이 문법이, 자, 대진고 독특하게 이 문법을 문장 파트하고요. 자, 단어 파트에 해당하는 한글 맞춤법을 같이 물어봐요. 자, 한글 맞춤법을 같이 물어보게 되는데 1학기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음운 변동과 관련지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고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학기 기말고사에서 문장 파트도 있고 한글 맞춤법 파트도 함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1학기 기말고사에서 문법 비중이 커져요. 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 변별력이 좀 더 주어질 수 있고요. 자, 이제 2학기 가시면 2학기가 좀 독특하거든요. 자, 2학기는 문학이 물론 들어오고요. 그리고 문법이 들어올 건데 이때 이 문법은 중세 문법이에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부터 시작해서 보통 중세 국어 위주로 물어볼 거고요. 자,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있죠. 이거 중간이고요. 자, 기말고사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자, 교과서는 앞에서 보통 자, 문학들 들어왔을 때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는 문학들은 보통 여기까지 끝나거든요. 자, 교과서에서 남아있는 문학은 한두 작품 정도 있어요. 자, 1개 내지는 2개 작품이 교과서에서 들어올 거고요. 자, 독특하게 기말고사에서는 문법이 없어요. 자, 문법을 빼고 뭘 넣냐면 자, 외부 작품들 쭉 넣는데
자, 그 외부 작품 가운데 대부분은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예요. 이 고전시가 굉장히 독특한 게 보통 고전시가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고전시가 가장 중요한 영역은 시주와 가사거든요. 자, 대진고에서도 물론 각 시험에서 시주와 가사를 자, 학습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으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잠시 후에 외부 지문 연계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 외부 지문에서 포함시켜서 제시하기도 하는데 자, 독특하게 시주와 가사 이외에 마지막 시험에서는요. 자, 고대 가요 한두 작품 포함하고요. 그리고 고려 가요도 한 작품 포함돼요. 자, 그리고 가사도 자, 대진고는 관동별곡이라는 가사가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서든지 꼭 할 거고요. 자, 가사 같은 경우에 조선 후기 가사를 하나 넣어요. 1학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면 대진고에서는 고전시가를 적어도 1학년 끝날 때까지 학생들에게 고전시가를 전체 흐름은 학습을 시켜서 올려보내겠다는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시험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을 때 변별력의 요소는요. 학습 제재를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또는 자, 외부에서 추가되어 있는 자, 외부 지문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요. 변별력이 크진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볼 거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변별력이잖아요. 자, 변별력을 주는 방식을 볼게요. 자, 예전 대진고에서는 변별력이 크게 주어지는 부분이 서술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술형은요, 최근 들어서는 그 추세가 비중이 좀 약화됐어요. 서술형이라기보다는 단답형 유형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배점이 높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서술형이 배점이 높긴 해요. 10점이에요. 자, 그 이전보다는 좀 약화되었다는 것이 이 서술형을 자, 조건별로 자, 나눠서 이 조건별로 조건을 함께 준다는 건 조건별로 자, 감점 요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 하나와 자, 또 하나 서술형 한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 2개 이상의 세부 문항으로 나눠요. 자, 서술형인 만큼 자, 변별력은 난이도는 자, 객관식보다는 조금 높고요. 자, 근데 이건 자, 서술형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자, 않는데 변별력 요소의 핵심은 자, 앞에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부 작품과의 연계거든요. 자, 연계할 때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외부 작품을 연계한다고 했을 때 그 1순위는 시주예요. 평시조. 자, 평시조는 웬만하면 그 고등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이상 나오는데 대진고에서는 매 시험당 2문제 내지 3문제 나와요. 늘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평시조가 나오면 자, 나와서 좋은데 자, 이건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다 예상돼요. 어떤 제재가 작품에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작품과 관련져서 출제될 수 있는 시조들은 예상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대진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상 가능한 시조를 벗어나요. 벗어나서 자,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존의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 또는 모의고사에 또는 수능에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자, 새로운 작품을 끌고 들어와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예상 가능한 작품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왔을 때 문제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 하나와 자, 두 번째는 현대문학 가운데는 현대시를 주거든요. 자, 현대시를 제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보기 자료로 현대시 전문을 줘요. 자, 전문을 주고 자, 지문 속에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작품 하나와 학생들이 이미 공부하고 간 작품 자, 그리고 보기에 전문으로 제시되어 있는 현대시 두 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거죠. 자, 수능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항상 이거예요. 자, 이거이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선택지에 현대시를 줘요. 자, 선택지에 주는 현대시는요. 전문이 아니죠. 자, 보통 자, 4행 내지는 5행 1부를 준단 말이에요. 자, 1부를 주고 뭘 물어보냐면 보통 시조를 연계했을 때도 그렇고 현대시를 연계했을 때도 그러하고 자, 보통 물어보는 건 그런 거예요. 자, 화제, 정서와 태도 똑같은 거. 이건 곧 주제거든요. 즉,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내용 파악. 자, 또 하나는요. 자, 표현 기법상의 특징.
자, 표현 기법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시어의 기능까지 물어봐요. 자, 이런 걸 묻기 위해서 자, 현대시나 평시조를 연계하는데 자, 결국 뭐냐면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평시조가 태어났을 때 예상 가능한 작품, 내가 학원에서 보고 들어간 작품이 나오면 바로 고르면 돼요. 물론 보고 들어가도 못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분명히 전날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문 속에서 이거 표현상의 특징이나 정서가 똑같으니까 이거 나면 그냥 고르라고. 근데 안 고르고 다른 거 고르더란 말이에요. 10몇 년째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런지는. 근데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거죠. 새로운 작품 태어났을 때. 자, 그리고 보기에 전문으로 제시되거나 자, 선택지에 자, 사행 내지 우행 일부를 주었을 때 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걸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자,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아니면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자, 즉 뭐냐면 대진고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건 지문 분석 능력이에요. 자, 이때 지문 분석의 기준은 수능 문제 해결. 수능 문제를 해결할 만큼 결국에 수능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이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 낯선 작품이 튀어나왔을 때 그 항목별로 자, 이런 항목들을 학생들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딱 절반이에요. 자, 학원에서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건 절반. 자, 나머지 절반은 오로지 학생의 역량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외부 작품 연계와 관련지어서 제가 예비 고의를 모아놓고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자, 그게 시조 특강이에요. 자, 시조를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방학 중에 자, 예비 고1 과정에서 따로 수업을 별도로 마련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자, 뭘 하냐면 자, 크게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자, 이 시조 특강을 통해서 뭘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대표작을 보면서 자, 시어의 기능 그리고 그 시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주제. 예컨대 저랑 수업을 한 친구들은요, 적어도 평시조에 한해서 사대부가 지은 평시조에 한해서 80% 정도의 작품에 대해서는요, 소재만 가지고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소재만 놓고도 주제 파악이 돼요. 자, 또 하나는 자, 화자의 태도. 자, 그리고 정서. 자, 그 태도나 정서 역시 소재만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원래 관습적인 표현들이 빈번한 작품들, 고전시가에서는요, 이것만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자, 시어의 기능도 보고, 자, 주제도 파악하고, 그리고 표현 기법이요. 자, 표현상의 특징들도, 자, 고전시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대표작을 중심으로 확인해 놓고 나면 뭐가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요, 내신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해석 못하는 걸 난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 하나와 두 번째는요. 자, 궁극적으로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 문제 해결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자,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자, 낯선 작품 나올 거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확인되고 있는 고전시가 전체를 보고 들어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40편짜리거든요. 40편짜리 연시조이지만 그걸 다 보고 수능장에 들어가는 고3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자, 이런 시조에 대한 대표작을 학습함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낯선 작품에 대한 출제 요소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고전시가를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이유이거든요. 그리고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 대진고에서도 내신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역량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자, 내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어떤 방법이 가장 유효하냐라고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자, 궁극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단순히 내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신만을 위한 어떤 국어 공부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물론 어차피 내신은 학습 제재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예컨대 어떤 제재가 들어왔을 때 그 제재 속에서 출제할 수 있는 항목이 10개다 라고 하면 그 10개를 모두 다 학습하는 건 기본이시고요. 자, 그 이외에 자, 내 등급은요, 여기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고전시가를 예로 들었지만 고전시가도 그러하고요, 현대문학도 그러하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 얘기는 좀 안 드렸는데 자, 이 대진고 시험에서 독서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자, 독서는요. 자, 4번 시험 가운데 한 2번 정도는 독서 지문이 자, 들어오는데 이거 교과서에서 주로 나와요. 자, 교과서 지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독서는 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자, 장기적으로는요. 내신을 위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수능 문제 해결력 각 영역별로 자,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또는 문법 영역별로 수능 문제 해결력을 얼마나 우리 아이가 빨리 갖추느냐가 자, 수능에서도 그러하고 내신에서도 또 그러하고 자, 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습 방향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